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날로서 상수도 사업소 등 6개 부서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5년도 명시 2월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개수 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소장 김충용입니다. 상수도 사업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업소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80억 5,525만 6천원으로 정책사업비가 32억 3,933만 3천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없으며 재무활동비는 48억 1,595만 3천원입니다. 다음 96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7억 2,585만 7천원이 증액된 80억 5,52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식수관리에 31억 9,530만 3천원으로 마을 상수도 보수에 13억 4,415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 운영비에 9,165만 8천원, 재료비에 2,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2억 3,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마을 상수도 시설 보수 및 응급복구에 3억원,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6개소에 9억 3천만원을. 다음 96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 하장 상수도 2단계에 도비 6억 3천만원을 포함한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용역에 3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상수도 개선에 노경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국비 1억 2,188만 8천원과 동망리 주민지원사업 시비 2억 1,485만 2천원을 포함하여 6억 4,924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966페이지입니다. 지하수 관리에 일반 운영비 및 지하수 영양조사에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재무활동 내부 거래 지출의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총 48억 1,59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별도 책자인 2026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당초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사업운영계획과 (7페이지) 예산 총칙은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수입 예산은 총 240억 6,866만 2천원으로 영업수익은 97억 771만 3천원이며 영업외 수익은 1억 8,496만 6천원이며 자본잉여금 수익은 131억 3,535만 3천원이며 유보자금은 10억 4,063만원입니다. 지출 예산은 총 240억 6,866만 2천원으로 상수도 수익적 사업은 83억 7,567만 1천원이며 행정운영 활동비는 50억 1,599만 1천원이며 상수도 자본적 사업비는
104억 4,100만 원이며 행정운영 활동에 1억 6천만 원이며 예비비는 1억 2천만 원으로 차이는 수입 대비 지출이 제로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수입 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27억 3,437만 5천 원이 감액된 240억 6,86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수익은 전년도 대비 6,303만 2천 원이 증액된 98억 9,26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 수익은 사용료와 급배수공사 수익 등으로 97억 7,771만 3천 원이며 영업 외 수익은 이자 수익과 타회계 전입금 등으로 1억 8,496만 6천 원입니다. 자본적 수익은 전년도 대비 27억 9,740만 7천 원이 감액된 141억 7,59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잉여금 수익이 131억 3,535만 3천 원이고 유보자금이 10억 4,063만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지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7억 3,437만 5천 원이 감액된 240억 6,86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25억 937만 5천 원이 증액된 134억 4,166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52억 4,375만 원이 감액된 10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 명세서의 수익적 수입 내역입니다. 사업 수익의 전년도 대비 6,303만 2천 원이 증액된 98억 9,26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수익으로 사용료 수익, 급배수 공사 수익, 기타 영업수익으로 97억 7,77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 외 수익으로 이자 수익, 타회계 전입금 수익, 기타 영업 외 수익으로 1억 8,49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수입 예산 명세서의 자본적 수입 내역입니다. 전년도 대비 27억 9,740만 7천 원이 감액된 141억 7,59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잉여금 수익의 131억 3,535만 3천 원이며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삼척시 노후관망 정비에 6억 1천만 원, 노후관망 정비 도계지구에 20억 5천만 원, 마교 정수장 정비에 33억 3,100만 원, 타회계 보조금 수익으로 일반 회계 건설 보조금에 48억 1,595만 3천 원, 시도비 보조금 수입에 삼척시 노후관망 정비에 5천만 원, 노후관망 정비 도계지구에 2억 500만 원, 하장상수도 확장 공사 3단계 20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보자금 수입으로 10억 4,00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지출예산 명세서의 자본적 지출 내역입니다. 전년도 대비 51억 5,700만 원이 감액된 10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는 정수장 설비 및 구축물 공사에 4억 원, 삼척시 노후관망 정비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사업비, 국도비 및 시비에 10억 1,600만 원, 지방상수도 관로 개선 공사에 5천만 원, 노후상수도 관망 도계지구 정비 국도비에 22억 5,500만 원,
마교 정수장 정비 국비 33억 3,100만 원, 하장 상수도 확장 사업 3단계 도비 20억 3,900만 원, 원도급 임원리 블록 유량계 설치에 1억 원, 성북 삼거리 청하중학교 블록 노후 배수관로 교체에 2억 5천만 원, 옥원 정수장 치수시설 보강에 10억 원, 상수도 시설장 운영 물품 구입에 1억 1천만 원, 예비비에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상수도 특별회계 지출 예산 명세서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도계읍 지출 예산 명세서의 수익적 지출에 5억 4,005만 원, 원수 및 치수 관리에 3,982만 원, 정수 생산 관리에 1억 3,927만 원, 배급수 관리 응급복구공사 등에 3억 1,482만 원, 급배수 공사관리 신규 급수공사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원도급 지출예산 명세서의 수익적 지출에 3억 8,880만 4천 원, 정수 생산관리에 5,598만 6천 원, 배급수관리 응급복구공사 등에 2억 7천만 원, 급배수 공사관리 신규 급수공사에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근덕면 지출예산 명세서의 수익적 지출에 3억 3,738만 6천 원, 정수 생산관리에 7,225만 원, 배급수관리 응급복구공사 등에 2억 900만 원, 급배수 공사관리 신규 급수공사에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미로면 지출예산 명세서 수익적 지출에 2억 257만, 배급수관리 응급복구공사 등에 9,200만 원, 급배수 공사관리 신규 급수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하장면 지출예산 명세서의 수익적 지출에 2억 7,248만 8천 원, 정수 생산관리에 7,179만 6천 원, 배급수관리 응급복구 등에 1억 1,375만 원, 급배수 공사관리 신규 급수공사에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2026년도 특별회계 당초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964페이지에 마을 상수도 관련해서요. 신기면 마찰이 지금 그 관련해서 지금 안반 관정을 지금 개발을 한 거죠. 예, 예. 거기 그 뭐 수질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수질 검사는 식수 먹는 물의 기준에 음용수로 음용수 가능합니까? 가능하게 예, 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그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파악하기로는 지금 관정만 지금 뚫려 있고 개발이 되어 있고 거기 따른 그 물탱크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까지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공사비가 이제 지금 이게 예산이 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이용 예. 관정 개발에 따른 이용 시설 공사가 네, 이용 반영되어 시설 있습니다. 공사. 예. 거기서 기존에 이제 그 마찰 2반 쪽에 있는 거기 물탱크 쪽에서 이제 물을 이렇게 그 공급을 받고 2반에서는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도 물이 좀 부족한 상태죠.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이 관정을 그러면 2반, 3반 전부 다 같이
저희들 예, 사용할- 계획은 일단 예, 예. 그 관정 수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네. 2반, 3반 다 통합을 해서 통합해서 같이 사용하는 걸로 예, 그렇게 예.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네. 물탱크 위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당초에는 좀 뭐 그 관정 옆쪽에 옆이나 그 부근에 하기로 했는데 그게 좀 참 이견이 있어가지고 지금 어디로 옮길 계획이세요? 그것도 지금 당초는 저기 협의가 된 부분에 나중에 지금 또 저기 반대 의견이 있어서 네. 지금 추가로 지금 그 옆쪽으로 좀 협의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 어쨌든 그 음용수기 때문에 또 차질 없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더욱 더 좀 심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가뭄이 심하게 되면 그 음용수의 어떤 그 오염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정을 급하게 또 개발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어쨌든 그 마차리 주민들이 마음 놓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해서 지금 쭉 보니까 그 삼척 상수원 보호구역 쪽 여기 마평 쪽이죠. 예, 마평적입니다. 966페이지 마평 쪽에 보니까 기존하게 다르게 본인들이 필요한 걸 이렇게 그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동막 3, 4, 5리 주민 지원 사업은 이거 어떤 겁니까? 이게 이제 동막 저희들 상수원 보호구역 하류 지역 주민들이 또 네. 저희들이 상수원 그 수원 채취로 인하여 예. 농업용수 등 그 수원 부족 등 민원이 발생해서 예, 예. 그 하부 지역에도 에 대해서도 그 주민 지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해드린 거예요? 그게 한 몇 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예. 각 리별로 5천만 원씩 해서 예, 총 3개리 1억 예. 5천만 원을 예. 재배정해서 해주면은 예. 그 근덕면에서 기반 시설 배수로 등 석축 뭐 등 포장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돼 다 있습니다. 지원하게 돼 있으니까 예. 기존부터 이게 이제 하던 사업이라는 얘기죠. 예, 예.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도 여기 포함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렇지. 예. 그리고 무사리는 어떻게 됐나요? 위로에 무사리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예, 삼척 상수원 거기에 보호구역, 포함이 돼 있는 예, 건가요? 예, 들어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그 하장면 그 상수도 확장 공사 3단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진행할 계획입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돼 예,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편성이 지금 아까 보니까 되어 있는 것 예, 같은데. 그래서 올 지금 곧바로 이제 12월 말부터 네.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예, 예. 시작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장면 쪽에 보다 보니까 이제 뭐 소규랑 안거박스 그 부근으로 이제 그 관이 가다 보니까 좀 거기는 좀 지역이 좀 춥고 그러다 보니까 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뭐 열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그 많이 동결된 지역을 네. 소규랑 위주로 해서 지금 8개소를 예, 그 이중 보험관하고 보험관 내부에 예, 예, 저기 열선이 포함되어 있는 그 예. 관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죠. 얘기 네.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한 거예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생수 공급은 어떨 때 합니까? 생수 공급은 지난 가뭄 때 가뭄이 극심하여 사실 그 소규모 급수 시설에 수온이 부족할 때 수온이 말라서 공급이 안 될 때 저희들이 생수를 공급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무리한 그 상수도 공사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저기 아주 한두 집 바라보고 한적한 곳에 그래서 상수도 공사인데 최소 몇 억에서 몇십억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오히려 생수를 공급하면은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데 그것 한번 고려해 보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시골에 이제 어르신들이 뭐 한 달 먹어봤자 뭐 1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먹을 겁니다. 그리고 1년 해봤자 뭐 100만 원 생수 그 정도, 10년이면 1000만 원 정도인데 상수 공사를 하자면은 최소 몇 억에서 몇십억도 간단 말입니다. 그런 걸 한번 고려해가지고 어느 게 더 유리한지 잘 판단해서 예산 낭비 요소를 좀 줄여주기 바랍니다. 네, 아니 그뭐 생수를 공급해주면은 뭐 공사비 그 예산보다는 많이 절감되리라고는 판단되지만 또 그분들이 그 먹는 물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또 생활 용수가 있거든요. 그 뭐 세탁을 하든가 화장실 사용하든가 이런 그런 그 거 이제 용수를 지하수나 이렇게 이용하고 그 또 뭐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또 빈집으로 또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번 고려해 보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판단해서 이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하장 광동댐 그 수자원 공사에서 관리하죠. 네, 맞습니다. 그 광동댐 뭐 둘레길이나 이런 시설물을 할 때 상당히 그 비협조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적인 사업을 할 때 조금 그 원수의 오염이 없는 한도 내에서 사업에 좀 협조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하여튼 저기 태백권 수자원공사하고는 계속 그 저기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9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마을 상수도 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965페이지 네, 네. 중간요. 그 마을 상수도 개선 사업에서 그 원덕읍 노경리 지방 상수도 확장 공사에 지금 2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번 본 예산에 편성된 노경리 지방 상수도 확장 공사는 같은 오건 3리에서 노경 1, 2 곤역에서 기존에 추진된 상수도 확장 사업과 연계된 단계 사업인지 예, 아니면 별도의 신규 사업인지 어떻습니까? 연계된 그 계속 사업입니다. 연계된 계속된 예, 여기가 사업이에요. 원덕읍은 저희들이 그 농어촌 지방 상수도 사업비를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읍 지역으로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연차적으로 세워서 그 상수도를 공급하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2025년에서 2028년까지 사업비가 20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5권 3리에서 호산 1, 2까지의 그 배서관리 확장 공사 1단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1단계 사업은 준공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었어요. 예. 그러면은 2단계 사업이 5권 3리인데 원덕 아파트에서 노경 1, 2 그 저기 가부촌 이론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 사업은 저기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을 해서 도비 지원이 불가하다 해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12, 100%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단계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2단계 사업은 이제 내년에 내년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럼 1단계 사업만 끝나고 예, 올해는 1단계 사업만 끝났습니다. 예. 그럼 이제 2단계 사업은 이제 도비가 안 돼서 12, 100%로 그냥 내년 사업으로 네, 맞습니다. 가는 예. 겁니까? 네네. 이게 지금 2025년에서 2028년이지 않습니까? 사업 네. 기간이. 그럼 이건 이제 2단계 사업은 좀 사업 기간이 길게 잡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그 시비 확보를 최대한 해서 많이 확보하면 이제 조금 더 연장을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우리 시비만 저기 투자하기에는 약간 그
그 사업 확보가 쉽지 않아서 조금 이제 그러면 지금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사업을 할 때요.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20억보다 더 많습니까? 지금 1단계하고 1단계가 20억이에요? 이건 사실 뭐 저희들이 계획상 그렇게 단계별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단계별로 어. 나눠놨는데 음, 시비 확보에 따라서 이제 구간을 정해서 연차 사업으로 가겠다 이 말씀이세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지금 이제 12 100%에서 좀 시비 부담이 가중되는 사업이긴 한데 이 사업을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1단계 사업은 끝났고 2단계 사업은 그 시비가 확보되는 대로 그때마다 이제 연차별 계획으로 가시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네네. 잘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 이제 이번 사업 구간의 총 사업비는 지금 2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은 이거 배수관로 확장 배수관로 길이는 어느 정도 돼요? 지금은 그러면 한 2km 정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km 정도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 2km를 하게 되면은 그 노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냥 노경이긴 한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도 예, 마을로 지금 따지면은 마을로 따지면은 저기 올해 끝난 구역에서부터 그 지금 그 대구 목재 지나서 네네. 아마 가부촌 입구 정도까지만 배수 본관만 그 시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해 가구는 한 몇 가구 정도 되죠? 수해 가구가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게 나중에 배수 지선도 또 해야지 또 직접 이제 음. 공급이 되는 거고 지금 본관만 이제 깔고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대충 전체 사업을 계획을 플랜을 잡았을 때 이 사업을 하면은 수해 가구가 어느 정도 되고 뭐 이런 거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노경리 이제 구간을 이제 본 예산 이제 우선에 이제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산 편성 이후 이제 연내 집행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죠? 이제 예. 계속 이제 그렇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같은 사업인지 따로 된 연계된 사업인지 또 다른 사업인지를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렸는데 같은 연계 사업이니까 하여튼 원덕읍 노경리 지방 상수도 확장 공사는요 주민 생활과 직결된 기반 시설인 만큼요 계획된 법인 안에서 공정 관리나 이런 모든 일들이 예산 집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게 시비 확보가 관건인 만큼 그래도 그 지역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요 시비 확보를 통해서 좀 사업에 속도를 붙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급수 여건이 개선돼서 또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된 수돗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상수도 사업소에서도 지금 모든 사업들을 잘하고 계시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속도를 좀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 그 맑은 물 보존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이강호입니다. 우선 노공면 고자리는 좀 물을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노공면 고자리는 저희들이 그 에어 서칭을 해서 네. 그 물량도 충분히 확보돼 있고 네. 수질도 괜찮아서 그 에어 서칭 이후에 그 사용하는 걸로. 마을 자체적으로 네. 원수가 확보된다 그 얘기죠. 예. 네. 지금 금년도 가뭄 이후에 정수장별로 예를 들어서 정수장별로 이제 치유소원 확보하는 게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제 좀 고민이 두드러졌잖아요. 네, 네. 그죠? 그래서 정부나 이제 중앙정부나 강원도 이런 쪽하고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강원도에다가 이제 그 원덕 상수도, 근덕 상수도, 우리 그 삼척 상수도에 대해서 치수원 하부에 지하 조력댐 설치를 이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 세 군데는 전부 예, 다. 그리고 저희 원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해부터 환경부에서 직접 그
지하저류댐 설치를 위한 기본 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진행을 하고 2월 이후부터는 실시 설계를 아마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저기 그 동막 정수장 같은 경우도 다른 방법들을 찾는 건가요? 동막 정수장 같은 동막하고 삼척 저기 마평 정수장에는 저희들이 강원도에다가 이제 환경부에다가 지하저류댐 설치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신청. 조만간에 그에 대한 뭐 기본 조사라든가 아마 실시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제가 이제 그 과한 그 생각일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동막 정수장 같은 경우는 그 치수공이 있는데 거기도 그렇고 그 댐을 만들면 뭐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댐을 만들면 지하 댐을 만들면 좋긴 좋겠죠. 좋긴 좋긴데 그 치수공이 있는 그 밑을 돌아오면은 그 내평에서 양리로 넘어가는 다리 밑에 그 우리가 그 전에 쏘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 물은 금년 가뭄에도 고여 있더란 말이죠. 고여 있었어요. 그래서 예비 추수공도 그쪽에다 한번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는 것도 급할 때는 네,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죠. 네, 그래서 그런 저희들이 그 원덕 상수도 하고 근덕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그 방사형 집수정을 대형 집수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물 문제 잘 좀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덕, 미로, 신기, 노고, 광역 상수도 보급되는 거 그런 것들도 정부하고 도하고 잘 협의해서 좀 시간을 좀 앞당기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 상수도 소규모 급수 시설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 상수도 농어촌 지방 상수도 사업을 최대한 저기 앞당겨서 그렇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원칙이 광역 상수도를 보급한다는 걸 기본 원칙으로 세워놓고 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그 상수도 그 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저기 지금 그 노곡이라든가 가곡 신기에는 그 지방 상수도를 공급하는 계획이 다 수립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마읍까지도 다 올라가는 걸로.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니 예, 양재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먼저 우리 세입 예산을 들어오는 게 우리 상수도 사업소에 들어오는 게 수자원 공사에서 들어오는 게 1년에 약 한 1억 6,500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 비용은 어디에 주민 지원 사업을 대체로 어디에 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주민 지원 사업은 지금 저기 그 상수원 댐 주변 저기 주민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하장으로 올라가나요? 그 예산이? 하장하고 거기서 그 댐 주변에서 그 반경이 있거든요. 10km 그 구간 내에서 그래서 하장하고 미로 뭐 요 도계 이렇게 하여튼 이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균등하게 이제 배분해서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 수자원 공사에서 이렇게 주민 지원 사업비로 내려오는 게 광동댐으로 인해서 나오는 거죠. 광역 상수도 때문에. 예, 그 전에는 없었는데 이게 이제 댐 주변 지원 사업법 개정되면서부터 이렇게 이제 그 사업비를 받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2년차 접어드는 것 같은데. 네. 2년차 접어드는 것 같은데 그 사업에 대해서도 수자원 공사하고 이렇게 협의를 할 때 금액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가능하면은 광동댐으로 인한 광역 상수도로 인한 피해를 입는 지역 이런 지역에 조금 안배를 좀 더 뒀으면 좋겠다라는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마을 상수도 우리가 광역도 있고 지방 상수도도 있고 마을 상수도 지방 상수도가 아직까지 공급되지 않는 데는 마을 상수도 계곡수라든가 이렇게 관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식수를 하시는데 신기면 대길이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도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신기면 데일리 거는 지금 저기 그 관정 내 그 저기 뭐야 그 뭐나 펌프가 좀 그 문제가 있어서 네. 교체하는 걸로. 관정은 조금 확대를 안 시켜도 괜찮나요? 관정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확장하기는 어려운 상태고 이미 설치된 거는 네. 만약 거기서 수온이 고갈이 된다 이러면은 네. 새로운 저기 그 착정을 해서 관정을 네. 개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을 올리는 모터가 조금 약하나요? 예, 예. 예, 모터하고 이게 뭐 좀 흔들리는 부분이 좀 있어서 아마 그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배관 각 가정마다 들어가는 배관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거기는 뭐 지하 매설도 있고 노출된 부분도 있죠. 네 지역이 다 안반 지역이다 보니까 매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좀 하고 나머지는 다 저기 보온관으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잘 수리하신다니까 잘 부탁드리고 소장님 우리가 이게 상수도 이게 특별회계에서 보통 1년에 보면은 일반 회계에서 전출되는 게 약 얼마 정도 됩니까? 한 48억 정도 이번에도 48억 정도. 이번에도 48억을 네. 일반 회계에서 특별 회계로 전출시켰거든요. 네. 이 비용은 일반 회계에서 넘어가는 비용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뭡니까? 사업이. 넘어가서 특별 회계 자체에서 네. 부담하지 못하고 일반 회계에서 전출돼 넘어가는 사업비는 보통 어떤 사업인가요? 거의 뭐 인건비 쪽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봐요. 인건비 쪽으로. 예. 이거는 뭐 당해연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금 일반 회계에서 전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들이 뭐 지금 자체 특별 회계에서는 충당 특별회계에서 이제 상수도 요금을 사실 현실화를 시키면은 그 또 주민들 부담이 그만큼 더 커지고 이러니까 그 상수도 요금 현실화가 안 되니까 네. 그렇게 좀 보조를 받아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실화 비용도 그렇고 네. 또 현실화 조금 높이려니까 또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이 가고 네. 그래서 일반 회계에서 사업이 있으면은 일반 회계에서 좀 전출을 시켜서 하신다는 이런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조금 전에도 특별회계 3단계 공사 특별회계 82페이지도 보면 하장면 같은 경우는 소장님 1단계 공사는 상당히 조금 무난했다고 보고 2단계 공사가 저기 역둔 마을로 넘어가면서 용령까지 들어가는데 상당히 조금 지역 주민들하고도 이렇게 갈등이 조금 있었고 또 공사하는 과정도 조금 기간이 오래 걸렸어요. 3단계 공사를 하실 때도 3단계는 토산 이쪽으로 내려가시잖아, 그죠? 예, 토산 어리를 포함해서 네. 나머지 미급수 구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장면은 그러면 3단계 공사가 다 들어가면 전체 하장면은 다 들어가고 판문리하고 한손만 남나요? 판문 한소도 지금 저기 정선 쪽에서 물을 받아서 지금 사업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3단계를 저희들 목표는 3단계가 완료되면 하장은 전 지역을 지방 상수도 및 그 광역 상수도로 다 커버하는 걸로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목표로 잡고 3단계가 공사가 완료가 되면 네. 다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은 광역은 저기 한소하고 판문리는 광역으로 하고 예. 나머지는 전부 다 지방 상수도로 들어간다 이거죠. 네네. 그러면은 만약에 올해 이 말에 실시 설계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그러면 착공이 되나요? 언제 정도 되나요? 이게 좀 며칠 전에도 소장님하고 한소에서 통화를 한번
일단- 토산리에서 통화를 한번 일단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실설계 나오고 그다음 네. 행정 절차를 좀 거쳐봐야지 실제 음. 착공은 언제쯤 될지 그렇나요? 예, 판단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뭐 어떻게 확보를 좀 하셨나요? 예산은 3단계 사업은 이제 우리 농어촌 지방상수 사업이 확정이 돼서 네. 도비가 79%고 우리가 21%로 부담하는 걸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여튼 가능하면 조금 앞당겨 주시면 좋겠고. 네, 사실 최대한 빨리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삼척시 관내에 이렇게 마을 상수도라든가 이런 걸 드시다가 지방 상수도로 이렇게 많이 교체가 되잖아, 그죠? 네, 그럴 때 꼭 우리 그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완전 폐지하지 말고 그 전에 드시던 뭐 계곡수라든가 관정 이런 물은 우리 건설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농업용수로 전환을 좀 시켜서 가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건설과하고 좀 꼭 협조해서 시설이 일단은 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물이 충분하다면은 건설과를 이관시켜 가지고 좀 관리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방 상수도가 공급되는 소규모 급수 시설은 일단은 네. 저희들이 인가 폐지는 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폐지를 하고 시설은 그대로 유지해서 네. 뭐 건설과하고 그 농업용수라든가 이걸로 이제 전환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래 전환해 주면은 건설과에서 좀 관리가 되거든요. 네. 안 그러면은 완전 폐지가 돼서 철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상수도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건설과하고 잘 협의 좀 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 주시던데요. 이제 또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아마 조금 전에도 일부 소규모 급수 시설이 이렇게 누수가 되고 이랬는데 본 의원도 이렇게 보면은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우리 관내에 다 이렇게 위탁 업체를 다 정해놨고 그다음에 지하수도 그렇고 관정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뭐 가뭄이 이렇게 되면은 물이 부족하지요. 그리고 또 겨울에 이때 추위가 꽁꽁 얼면은 물도 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동파가 된다든가 누수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만약에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면은 신속하게 이제 수리도 해주시고 아까 동료 의원님 말씀대로 필요시에는 생수도 좀 공급해서 우리 마을의 계곡수라든가 마을 상수도를 식수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겨울철에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좀 기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하여튼 동절기 급수 대책 수립을 해서 네네. 지금 그 지역별로 응급복구팀을 반을 편성해서 네네. 어떤 그런 그 동결이라든가 누수가 발생하면 즉시 투입하여 저희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를 상수도 하장면에 지방 상수도가 못 들어가고 일부 두 가구 세 가구 이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가구들 이래 강원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산을 좀 한 50억이든 확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진행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 지금 73억 총 사업비 73억이 네. 하장 3단계 사업으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네네. 그 사업하면서 네. 그쪽 그 독립 가구들을 네. 다 포함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네.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업비가 부족하면은 시비를 추가로 또 확보해서라도 네. 하여튼 그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 중입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현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정현철 의원입니다. 그 마을 상수도 시설 뭐 보수 관련 해갖고 한 25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근데 마을 상수도 관리의 뭐 핵심이 뭐 취수원을 보호한다든지 뭐 정수 소독 관리, 수질 검사, 뭐 기록 관리가 뭐 기본이잖아요. 근데 지금 지금 마을 상수도 주변에 이제 CCTV가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그 취수원 주변 CCTV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뭐 범죄나 뭐 오염 예방용으로 이제 그
뭐 설치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뭐 혹시나 해서 뭐 농약 살포라든지 뭐 쓰레기 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치손 주변을 오염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그 어떤 치손 주변 뭐 출입로에 뭐 설치를 한다든지 기타 이제 그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어떤 마을 상수도 부분들은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그런 뭐 안전한 치손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아직도 그 정수장 쪽에 나홀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네, 정수장에 지금 저기 마평 정수장 빼고는 나머지는 다 청원 경찰분이 한 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나홀로 근무가 이제 금지하는 것이 맞지만 어떻게든 또 최소화 그게 안 되면 또 최소화 또 해야 되고 기술적으로나 뭐 관리로 보완해 갖고 이제 우리가 최소한 이제 나홀로 근무를 없애는 게 사실 맞는데 근데 지금 그 우리 나홀로 근무자들에 대한 웨어러블 기기 활용을 지금 하고는 있나요? 뭐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상수도뿐만 아니라 이제 삼척시 관내 전 지역에 그 웨어러블 기기 사용을 통해서 혹시라도 뭐 이제 단독 근무자가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부득이하게 나홀로 근무 2인 1조가 아닌 상태에서는 혹시라도 상황이 또 발생했을 때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웨어러블 기기 활용이 상당히 필요하다. 뭐 그걸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 한번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하여튼 삼척 시민들이 안심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을 이렇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튼 직원 여러분들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데 좀 더 신뢰가 갈 수 있는 상수도 물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라시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우리 지금 이제 하장하고 미로가 이제 농어촌 생활용수 정비 사업에 이제 막바지 사업에 이제 2026년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예산은 확보가 다 됐나요? 도하고? 네, 하장 3단계는 저기 예산 확정이 됐습니다. 저기 전에 제가 우리 노곡면 지역이 상수도 공급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상수사업서 계획 잡고 있는 건 2027년에서 2029년 3년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노곡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해서 3년간 농어촌 지방 상수 사업을 추진하려고 사실 저기 도에다가 이제 사업 요청을 했는데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내년에 26년에는 반드시 그 사업을 확정을 해서 27년부터 다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좀 그래요. 예, 제가 그렇습니다. 26년에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우리 노곡면 거기 노력을 해달라 했는데 사업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 사실 뭐 도비 12억 정도였어요. 그 2026년도에 사업을 요청했을 때 도비 16억에 12 한 그 3억 정도에 도비 12억하고 12 한 3억 정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잡고 계획을 2000년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었는데 그래서 2026년도에 좀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두 개를 같이 한번 좀 노력해 달라 했는데 좀 2026년도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하여튼 뭐 사전 준비라든가 이런 거에서 우리 노곡면에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게끔 총 예산 규모는 한 16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160억 정도 되는데 우리 노곡 지역과 우리 상수도 농어촌 생활용수가 지금 보급이 안 된 지역이 우리 노곡하고 가곡 신기 이렇게 남지 예, 않습니까? 남아 있습니다. 예.
이분들도 빠지지 않게끔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하여튼 저희들 그 나머지 세 개 면 지역에 대해서는 농어촌 생활용수가 최대한 빨리 그 도입될 수 있도록 생활용수 사업을 최대한 빨리 그 도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노곡이 2027년도에 사업이 차질 없도록 거기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지금 그 자리 같은 경우에 이제 물량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처했었는데 에어서징으로 인해서 용수가 확보됐다라고 이렇게 현장도 제가 봤거든요. 봤었고 한데 그 용수 확보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지금 주민들이 사용을 안 했었지 않습니까? 네, 안 했던 이유가 거기는 자연수로 이렇게 그 사용을 하고 있었죠. 그게 저기 상월산 쪽에서 그 내려오는 자연수를 이제 같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예, 그 하도 몇 년 사용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에어 서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또 어려웠었고 그 서징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맑은 물로 이렇게 공급이 됐는데 거기 따른 문제점이 이걸 사용하게 되면 전기료가 상당히 또 많이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한번 그런 것도 잘 살펴보시고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잘 살펴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도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사업소장 홍도의입니다. 하수도 사업소 소관 2026년도 본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1쪽 사업 명세서 총괄입니다. 일반 회계 예산액은 214억 2,341만 5천원으로 정책사업비 168억 2,173만 9천원, 행정운영경비 2,767만 6천원, 재무활동비 45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액은 89억 6,94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88억 9,440만 원, 재무활동비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7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34억 1,032만 5천 원이 증액된 214억 2,341만 5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운영 관리에 제세 공가금 및 초과 용량 유입하수 이송에 4억 2천만 원을, 마을 하수도 시설 보수에 미로 노후 설비 교체 등 4억 4,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3쪽 광동 마을 하수도 운영 관리에 공공 운영비 등 3,468만 2천 원을, 미로 골말 갈날 1, 2 농어촌 마을 하수도 개량 사업에 시설비 및 감리비 57억 4,887만 9천 원을, 원평 초곡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 정비에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7쪽입니다. 시가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시설비 등 15억 원을, 선흥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에 시설비 2억 1,949만 원을, 청평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에 시설비 3억 원을, 삼척시 하수관로 정비 민간 투자 사업 행정 절차 위탁 수수료에 수수료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5쪽 하수도 기초시설 운영 관리에 일반 운영비와 시설비 등 7억 8,724만 원을, 환경 기초시설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시설비 등 4억 2천만 원을, 남양지구 침수 예방 사업에 시설비 등 4억 4,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6쪽입니다. 재해 예방 사업에 일반 운영비와 시설비 등 7억 6,200만 원을, 시가지 하수관로 악취 저감 사업에 시설비 4,500만 원, 배수 펌프장 운영 관리에 일반 운영비와 시설비 등 1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7쪽입니다. 삼척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시설비 8억 7,700만 원, 봉황촌 침수예방 사업에 시설비 16억 원,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에 시설비 17억 468만 원을, 오수 및 분뇨
처리 사업의 일반 운영비와 시설비 등 4억 9,35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8쪽입니다.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위탁 관리 지원 사업의 민간 경상 사업 보조비 2,169만 6천 원을, 배수 설비 관리의 사무 관리비 등 450만 원을, 가축 분뇨 배출 시설 운영 관리의 일반 운영비 및 시설비 등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9쪽입니다. 재무활동 내부 거래 지출의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5억 7,400만 원을, 행정 운영 경비의 일반 운영비 등 2,76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983쪽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38억 2,164만 원이 증액된 89억 6,940만 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 이자 수입, 원인자 부담금 등 39억 9,540만 원을, 보존 수입 및 내부 거래는 순세계 잉여금, 일반 회계 전입금 등 49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5쪽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38억 2,164만 원이 증액된 89억 6,94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시설 관리 및 운영의 일반 운영비, 하수 슬러지 위탁 처리비 등 15억 7,100만 원을, 환경 기초시설 민간 위탁 운영 관리에 48억 6천만 원을,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의 일반 운영비 및 시설비 등 24억 6,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6쪽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에 상수도 특별회계 부가징수대행 전출금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님.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973페이지에 미로 골말 하수 관련해서요. 하수 공사 관련해서 지금 그 저번에 뭐 주민 설명회도 했었는데, 이제 가장 이제 본 의원이 좀 보기에는 가장 그 좀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 이제 그 하고는 1, 2 그 하수 처리 그 시설 있잖아요. 네. 처리장에 그쪽 부분이 이제 시설들이 좀 노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러고 악취가 난다고 그러니까 그 현대화를 이번 기회에 좀 현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네. 주시고요. 기존에 이제 그 무사리하고 그런 이제 골말 쪽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합쳐지다 보니까 어쨌든 그분들이 뭐 나름대로 어떤 피해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다른데 어떤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오물이 그 본인들 한데 직결이 된다는 어떤 그런 것으로 보더라도 좀 현대화 시설을 좀 갖춰 가지고 이들의 어떤 그 불편함을 최소화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시가지 노후 하수 관로 정비 사업이 대폭 그 감액이 됐는데 왜 그렇죠? 지금 그 주 도급사가 네. 저기 그 법인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네. 공사비가 지금 2025년도에는 사업을 3월 달까지 네. 사업을 하고 네. 그 이후에는 지금 정지된 상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2025년 사업비도 지금 소화를 다 못한 상황이고 네. 네. 내년 지금 법인 회생 절차를 이제 뭐 개시 승인이 됐지만 네. 직접적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지는 이제 나머지 도급사들 이제 공동 도급사들하고 네, 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있고 최종적으로
올해 말까지는 뭐 이 법인 회생일 자신들이 직접 이제 뭐 하겠다는 거 하고 아니면 포기를 하겠다 뭐 이런 네. 아니면 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나올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그 추이를 조금 더 봐야 되는 상황이죠. 공사의 진행. 그래서 이제 내년 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올해 예산 이제 잔액분하고 2월분하고 이제 한 15억만 세웠는데 네. 그 예산 가지고 이제 정상 궤도를 찾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제 추경 때 좀 더 또 확보를 할 계획이시고요. 추가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참 갑갑하네. 그러면 그 지금 시에서는 지켜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상황을. 뭐 저희 시 입장에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뭐 이렇게 뭐 잘못한 부분 없고 네. 실질적으로 이제 도급사가 이제 저 법인 회생 자기네들 저 자금 운용 때문에 그 법인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자체에서 개입할 여지가 좀 없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이런 것들은 모든 어떤 그 피해라든가 손해 뭐 이런 부분은 우리 삼척시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 모든 것이 예 그죠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참 갑갑하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대책은 없나요? 뭐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네. 지자체에서 손해배상 청구를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예, 근데 예. 개인 회생하고 뭐 파산할 지경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해도 실익이 없다고 지금 그래 참 그런 상황.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공사 대금은 이제 전부 다 뭐 그 공사 대금 중에서는 오부비는 해결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장비대는 아직 해결 안 됐죠. 지금 법원 그에서 네, 우리 기성금에 대해서 예. 지금까지 일했던 기성금에 대해서 네, 그 도급사가 청구를 했고요. 예, 예, 그 청구를 해서 이제 그 법원에서 승인이 되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성금이 아마 지급이 12월 달 안에는 12월 달 안에 될 가능성이 네. 있나요? 것 같습니다. 12월 달 안에요. 네, 그건 다행인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시가지 노후 하수 관로 정비 사업이 그러면 굉장히 또 지연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모로 참 삼척시로 봤을 때 그리고 우리 시민들을 봤을 때는 그 어떤 식이든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 최대한 그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네,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976페이지에 악취 저감 장치 유지 관리에 이제 4,500만 원이 이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뭐 단계별로 추진을 하나요? 어떤 식으로 추진하나요? 이 사업은 그 지난해 행글 관리 네, 유지 관리하는 유지 거잖아요. 관리하는 아니 그 제 겁니다. 말씀은 예, 예. 이건 유지 관리 이렇게 잡혀 있긴 한데 앞으로 어떤 악취 저감 사업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 기본적으로 예, 예. 저희들이 이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우호수 분리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게 언제 될 줄 알고요? 네, 그 네, 사업 전에는 실질적으로 사업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좀 곤란한 상황이라서 네. 지금 우리가 그 악취 저감 관련해서는 그 재예방 사업 쪽에 하수도 응급복구공사 때 그 실질적으로 이 악취가 드러나고 이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만 이제 투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기본적인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네. 잡고 있어요. 심한 부부 그 지역이 어디인지 이런 거 파악은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악취. 지금 실질적으로 대학로 쪽하고 네. 그 지금 그 박스로 돼 있는 부분 그건 있거든요. 맞아요. 박스 박스 있는, 예, 부분이만. 부분에 이제 네. 좀 많이 나는데 예. 실질적으로 악취를 뭐 관이라 그러면 구간을 해서 조금 잡을 수 있는데 박스는 이 단면 자체도 크고 그래서 어디서 나올지가 조금 그렇죠. 예, 그 좀 확인이 좀 불가능하고 실질적으로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적절하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악취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그 불쾌감 내지는 불편을 겪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하여튼 민원이 되면 즉각 응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이강호 의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뭐 다른 게 특별히 뭐 물어볼 건 없고 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 5012에 그 하수도 배관들이 하수관이 다 묻혀져 있죠. 5012, 예. 예, 12 쪽에 있습니다. 그 김나균 그 가옥 고택 그 뒤로 그쪽은 마을 안에 그 그쪽은 세 집인가 삼리 아닙니까? 5012죠. 12입니까? 예. 그 마을 안에 세 가구가 하수구 연결이 안 됐는데 네. 그거 좀 파악을 해가지고 왜 안 됐는지 그 왜 안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파악해서 꼭 연결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을에 네. 뭔 이유가 있으면은 그걸 다른 걸 방법을 찾아내 가지고 같이 연결시켜야지. 하수관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세 집이 안 돼 있다는 게 저건 납득이 잘 안 돼서 그럽니다. 그다음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수와 오수를 이제 분리하는 사업들은 오래 걸리잖아요. 네. 정다 마무리하는 게. 그래서 이제 특정 지역에 조금 냄새가 이제 여름철 되면 특별히 올라오고 그러면은 임시 방편으로 그레이팅 교체 작업을 요즘 뭐 특허품들이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네. 그래도 그 특정 지역들이 좀 냄새 나요. 대학로하고 저 중앙시장 부근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레이팅을 좀 교체를 해주든가 그런 작업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죠. 그러면 예. 제 예방 사업 안에 포함시켜서 예. 일부 구간 추진할 계획. 그래가지고 좀 임시 방편으로라도 좀 미봉책으로라도 좀 어떻게 해놓고 해야지. 계속 냄새가 나니까 그 사업합니다. 그 사업합니다. 이래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님. 네, 소장님 9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서요. 그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의 감리비가 7억이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3억이고 감리비가 7억 해서 총 10억의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대표 도급사의 법인 회생 신청으로 인해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응책으로서 대표 도급사 그 변경이라든가 또는 계약 해지라든가 재입찰 등 이게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올 하반기에 공사를 재착공한다고 하였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주 도급사가 법인 회생을 신청했다 해서 네. 그 법원에서 승인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 법원에서 승인된 상태는 그 대리인들이 있습니다. 대리인들하고 또 우리 협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하고 이제 협의해 본 결과 지금 이제 아까 김재구 의원님한테 네네. 말씀드렸듯이 12월 말 정도까지는 이 주 도급사가 뭐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계속 할 건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건지에 최종적인 결론이 좀 날 것 같고요. 그 결과가 좀 있어야지 다음 공동 도급사들이 그 지분 배정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나 아니면은 조달청 우리 조달 계약으로 이제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 조달청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저희 지자체가 뭐 어떻게 움직일 방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약 해지를 하고 싶은데도 계약 해지는 조달청에서 못 해주겠다. 그리고 이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계약 해지를 하는 순간 그 도급사하고 조달청하고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래서 뭐 안타깝지만 지자체에서 뭘 좀 해보려고 해도 좀 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은 전적으로 다 중단된 상태예요? 중단돼서 이제 공동 도급사들 2개 업체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는 가닥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아직까지 그 주도급사가 지분을 제일 많이 갖고 있고 여기서 이제 계약 해지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리가 돼야지만 나머지 공동 도급사들이 어떻게 자본을 투입하고 선투입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기투자된 금액이 한 12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사업으로는 어디를 하신 거죠? 지금 저 교동택지 쪽 네, 관로를 지금 했고요. 네네. 그리고 그 시내 구간 박스하고 관로 부분 그 비굴착 보수라 해서 네. 관로를 굴착하지 않고 안에 박스를 이제 그 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이 공사가 장기간 이제 공사 중단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어떤 도로 침해라든가 악취라든가 생활 불편이 주민 피해로 또 이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럼 이제 향후 공사가 이제 계속 이제 빨리 된다는 보장도 없고 지연되리라고 보는데 그러면은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단계적 분할 시공이라든가 긴급 구간 우선 정비 같은 거를 대안적 추진 방식을 미리 좀 해놔야 되지 않았을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371억이 넘는 공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에 대비해서 우리 이제 시에서도 이번을 교훈 삼아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그 대안 추진 방식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이런 일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데 그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그렇겠죠. 것 같죠. 근데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그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는 이제 예상을 못했고 네네. 실질적으로 이 일이 일어났는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조금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대비를 뭐 추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약된 부분은 그 좀 괘씸한 부분이 있지만 그 도급사를 이 괘씸한 부분이 있지만 이 지자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 대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사전에 조금 더 그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그 사업 그렇죠. 관련해서도 조금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사업비가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들은 꼭 뭐 우리 하수도 사업소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업소나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리스크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에 대비해서 우리도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국도비 확보를 했었잖아요, 이게요. 네. 국도비 확보를 한 사업인데 집행률 저조에 따른 어떤 국도비에 대한 불용액 같은 거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집행 부진에 따른 페널티가 좀 있습니다. 이제 올해 국비에 대해서 내년 국비에 대해서 조금 뭐 페널티가 좀 있어서 이 네. 시설 비용 그 확보를 못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환경부나 쪽에서도 이 집행 못한 건 우리 지자체 사정은 아니지만 그렇죠. 아니지만 뭐 방법은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내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집행해서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사업비가 국비가 153억 6,300만 원이고요. 도비가 이제 89억 500만 원이었고 시비가 128억 6,800만 원에서 총 371억 2,600만 원이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이 주요 설명 자료에 보면은 385페이지에 보면은 국비가 41.4%, 지방비가 58.6%에서 도비가 빠져 있어요. 이게 오기 표류인지 아니면 지금 여기 우리 세출 예산서를 보면 국도비가 다 돼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2024년도에 도비가 신설됐습니다. 신설됐어요. 네, 신설돼서 추가 이제 그 지방비 부담이 조금 감해진 거죠. 감해진 거예요? 네, 이제 시비 부분. 그런데 지금 여기 주요 설명 자료에는 시가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는 국비 41.4%, 지방비 58.6%로 돼 있어요. 네. 도비가 확보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또 이거 야 이러면은 이 도비 확보가 안 되면 시비가 가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질의를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또 여기 세출 예산서 보면 국도비가 다 돼 있거든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그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도비가 없었습니다. 네. 도비가 없었고 국비 시비 해서 이제 지방비로 이제 12만 지방비로 됐는데 2024년도에 도에서 국도비 편성 할 때 도비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계획이 생겨서 도비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도비가 이제 추가로 확보돼서 네, 시비 부담이 이제 가중이 감해진- 덜하다 예, 그 말씀이시죠? 너무 다행이고요. 하여튼 이런 이제 시가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요 정상화를 위한 어떤 구조 조정과 함께 단계적 사용이나 긴급 구간 우선 정비 등 전체 이제 사업 정상화 로드맵과 장기 추진 전략 계획을 세워서 실현 가능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좀 최선을 다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 더요. 페이지 977페이지 봉황청 침수 예방 사업에서요. 업무 추진 보고 시에는 관로 설치가 길이가 300m이고 추진 구간이 길이가 100m이지 않았습니까? 네. 우수바지 정비 일식에 총사업비 5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선원이웃병원 뒤 제방 쪽을 굴착해서 그 장미공원 쪽으로 뺀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실시 설계 검토를 거치면서 우수바지 정비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당초 예산에서 총사업비가 이제 당초 예산 처음 예산은 5억 원이었는데 지금 2020년도 본 예산은 16억 원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배수로 정비가 257m, 앞선 관로가 106m, 추진공이 30m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 접근 방식이 바뀌게 된 핵심 이유를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실질적으로는 그 처음 그 계획을 잡았을 때는 그 선원 이웃병원하고 그 산표 아파트 앞쪽 그에 중점적으로 침수가 되거든요. 네네. 도로가. 그 물만 빼면 여기가 침수 해소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쪽 그 관로 개선만 네. 실질적으로 잡았던 부분이 있고요. 어, 지금 이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제방 쪽으로 물을 돌려서 이 물이 그 따로 별도의 관로가 있어야지만 이 침수 해소가 된다고 이 설계에서 이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펌프장 하나를 소형 펌프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 펌프장에서 그 철길을 넘어서 장미공원 쪽으로 펌핑을 해서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추진 그 터널 구간이 생기고 그리고 장미공원 쪽도 배수로를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 추진을 계속 뚫어서 이제 터널을 뚫어서 하는 걸로 좀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이 고조차가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 배수로 이 위에 상부에 노출된 장미공원 시설들이 일부 훼손될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아예 이제 뭐 개척을 하든지 그래서 다시 복구를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추진공 네. 30m를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이제 완전 이제 사업 내용이 바뀐 거예요, 네, 그죠?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 또 5억에서 16억 원으로 됐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래서 시뮬레이션 결과 상습 침수의 원인이 단순 유인 문제라기보다는 하류 배수 능력에 따라 하류 배수 능력이 따라주지 않아서 구조적 문제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류 쪽 음, 문제가 좀 아니고 네네. 기존에 이제 600mm 관이 이제 양쪽 도로 봉황천에는 이제 도로 양쪽으로 600mm 관이 이제 묻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와서 이제 보니까 거기에 그 의료원 지금 신규 의료원이 공사를 하던 부분에서 지하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와서 이제 평상시에도 거기 물이 많이 흘렸고요. 이제 네. 그쪽으로 배출했고 우리 지금 남양 지구 배수 펌프장 하던 그 거기도 지하수가 많이 나와서 물을 돌려서 그쪽으로 좀 방류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조금 이 단면 자체가 집중 호우 시에 좀 많이 좀 작았던 거죠. 물이 좀 많이 몰려서 그런 부분이 지금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다고 판단해도 그래도 이제 그 시뮬레이션 결과 이제 도로 침수는 이제 일어난다. 고물을 이제 뽑아내는 걸로 이제 해결을 하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소장님 말씀 드리니까 조금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러면 이제 그 선안이웃병원 뒤편과 제방 장미공원 그 인접 구간에 어떤 앞선 갈로와 추진공이 적용되는 겁니까? 네. 어디에 적용되는 겁니까? 선안이웃병원 조금 밑에 보면 밑에. 이제 저기 그 주차장이 있거든요. 네, 예. 주차장에서 펌프 그 관로를 도로에 관로를 정비를 하고 네. 그 정비된 관로를 그 펌프장 쪽으로 유도를 하고 펌프장에서 그 장미공원 쪽으로 물을 넘기는 그렇게 이제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사업 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0일인데 추진 그 계획에 보면은 공사 준공 및 시설 운영이 2026년 12월로 돼 있거든요. 네. 아니 저기 사업 착공이 2026년 2월로 되어 있고요. 네. 사업 준공이 지금 2026년 8월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을 시작하면 오기 전에 좀 마치려고 아니 그러니까 계획은 제가 그 계획-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서.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 음, 뭐 지금 계획하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그렇게 하고자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에는 이제 2020년 8월로 돼 있지만 사업 기간은 2027년 12월 30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제 우리 하수도 사업소에서 의지를 가지고 오기 전에 어떻게든지 그 사업을 마치려고 하는 그런 의지의 그런 표시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2026년 8월에 준공되는다고 본다면 그 전까지 상습 침수 그 구간에 대해서는 임시 배수 정비라든가 또 우기 대응 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 8월에. 네. 그래서 우기 대응에 대한 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기본적인 관로 정비는 실제로 병행을 못하는 상황이고 네. 그 우수바지 정비나 아니면 음. 저 우기시 그 인력 투입을 해서 간이 모타 수중 모타나 이런 걸로 이제 하는 걸로는 이제 계획이 임시 돼 있는데, 방편식으로. 임시 방편으로 네네. 돼 있고요.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이제 좀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건설과 업무 협조를 통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 업무 협조를 통해서 임시 방편을 하시겠다 이 네.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장미공원과 50천 사이에는 차수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러면 이번 침수 예방 사업에서 계획된 배수로 앞송 갈로 이제 방류 구조가 이 기존 차수벽 기능과 충돌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어떻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방류 위치라든가 높이라든가 역류 방지 대책이 충분히 실시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지 그거는 저희의 단순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 실질적으로 그 펌프장 깊이하고 네. 50천 높이하고는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음. 근데 이제 펌프장에서는 앞송으로 밀기 때문에 나가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리고 그 50천 쪽 그 수위가 올라가더라도 네. 앞송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방향을 좀 유수 방향으로 좀 틀어놓고 앞송으로 밀면은 그 물이 이제 그 역류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 않을 것으로 판단돼요. 저는 그래서 이게 물이 이제 이제 앞성으로 한다 이러면 물이 차서 혹시나 차수벽하고 어떤
그런 충돌 기능에서 충돌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아무튼 봉황천 침수 예방 사업은요 반드시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실시 설계와 공사 추진 과정에서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하수도 사업소에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의원님.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 983페이지 한번 볼게요. 기타 특별 회계 한번 볼게요. 소장님, 우리 예산을 이렇게 보면 하수도 사업소 예산 세 수입 도로는 1년에 총 얼마나 한 50억 들어옵니까? 하수도 부담금부터 시작해서 뭐 이자 수입 뭐 아니면은 올인자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총 합해서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1년에 하수도 사용료는 한 33억에서 한 35억. 35억 정도. 나머지 이자 수입이라든가 이자 수입하고 원인자 부담금은 이게 저기 일정하지는 않잖아요. 일정하지 않아서 이제 큰 뭐 아파트나 뭐 아니면 숙박시설 이런 게 들어올 때 이제 부과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5억 정도는 이제 잡아놓고 있는데 그게 한 10억에서 왔다 갔다 할 그 정도 상황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 그래서 본 의원도 보면 한 34억, 35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약 한 1년에 사업이 한 100억에서 한 105억 정도 사업을 하시는데 나머지는 일반 회계에서 전출 받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소장님 우리 하수도 사업소에서 앞으로 계획을 보고 계시는 거는 앞으로 공기업 특별 회계를 한번 계획은 하고 계신가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몇 년도로 보나요 앞으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계획하는 건 네, 분류 사업이 끝난 2030년 2030년도. 돼야지. 지금 현재는 이 진행 중인 사업으로 봐서 분류가 안 된 사업 중에서는 관로 자체가 우리가 관로 길이가 엄청 긴데 그 네. 관로 사업비가 이제 다 투입이 되거든요. 네. 단가 산정할 때 그러면 그 사업비가 커지고 이제 우리가 수입은 적고 이러니까 작고 현실화율은 떨어지고 현실화율은 계속 떨어지고. 이러는 상황인데 사업이 그때 끝나면 그 사업은 이제 별도 사업으로 봐서 이제 그 관로를 빼면은 조금 올라갈 것 같아요. 이제. 현실화율도 올라가고. 네.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공기업으로 좀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으로 가야 되는 자격 요건은 넘었죠 벌써. 넘었습니다. 톤수는 넘었죠. 우리가 관내 톤수가 얼마 정도 돼요? 지금 저기 처리 5분 처리장이 2만 2만 하루 일일 처리 용량이 2만 5천 톤이잖아요. 예. 네, 그렇게 보시고 우리 동지역 내 우리 하수 관로 정비 사업이 있잖아요. 네. BTL 사업이라고 우리 민간 투자를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행정 절차가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하셨는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가 네. 선정됐고요. 됐습니까? 네, 선정됐고 내년에는 협상을 이제 시작할 상황입니다. 협상은 최대한 이제 빨리 끝내면 네. 작공이 빨라지는 상황이고요. 빨라지는 상황. 기본적으로 다른 타 시군이나 봤을 때는 기본 한 1년은 잡고 있습니다. 1년. 협상 자체를. 네. 그 안에 이제 기본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설계 이제 실시 설계가 나오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가 승인을 그 설계에 대한 승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작공을 하게 되는데 지금 다음 달쯤에 의회 저희들이 간담회 때 여기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계획이 있고요. 계획이에요. 최종 한 7, 8월 정도 돼서는 그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의회 의결을 또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진행 단계마다 의회하고 소통하고 보고도 좀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그 한 1억 7천, 1억 8천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아니 1,700억, 네. 그죠? 예. 예. 소장님도 좀 걱정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뭐 걱정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음, 지금 뭐 시민들이 이제 공사를 집중적으로 이제 투입할 시기가 오면 지금 시민들이 좀 불편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는데 사업 진행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다 다른 시구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진행을 잘 해왔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뭐 아직까지 조금 이른 시점이라고 보기는 하나, 소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인데, 반드시 지금 그거 사업을 하지 않으면은 물론 뭐 냄새라든가 악취 이런 것도 하지만 이게 이중으로 부과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1차로 또 정화조를 정화조 아파트도 정화조 관리, 정화조를 관리하는데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아파트 같은 데도. 그리고 또 개인 주택도 그리고. 그게 우리가 5분 내에 공공하수 처리장이 하루 일일 용량이 25,000톤이라는 게 멋지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지금 정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시민의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렇게 이중으로 들어가는데, 이 시설이 저는 소장님께 한 가지 더 이렇게, 첫 번째는 설계에 정말 꼼꼼하게 잘 담아야 될 것 같아. 저는 왜 걱정이 안 되냐고 소장님께 여쭤본 게, 이게 설계에 참 빠짐없이 꼼꼼하게 설계에 잘 담아지면 참 이 사업이 앞으로, 이 어려운 사업, 저는 되게 어려운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설계에 얼만큼 꼼꼼하게 정말 잘 담아서 우리 삼척시관 시가지에 있는 오수는 전부 관로를 통해서, 정화하지 않고 관로를 통해서 직수로 5분 이에 공공하수 처리장으로 가서 거기서 깨끗하게 정화해서 바다로 방류하는 이런 시스템이잖아,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내년에 협상 1년 동안 하기 때문에 네, 그때는 꼼꼼하게 챙기고 네, 우리가 필요한 부분 네, 그리고 꼭 해야 될 부분들을 챙겨서 음.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렇게 우선 협상 대상자라고 한 업체가 돼 있잖아, 그죠? 네. 그걸 이제 우선 협상이 안 되면 또 차악이 밀릴 것이고, 만약에 원도급이 이렇게 하면 단계별로, 일정별로, 단계별로, 연도별로 이렇게 다 나갑니다만은 아마 원도급이 아마 하도급도 아마 줄 거예요. 이제 구간별로. 네. 그러면은 하도급도 우리 관내 만약에 하수 관로에 대한 사업들이 이렇게 자격이 요건이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도 좀 참여하면 어떻겠나 하고 소장님께 아울러 말씀을 좀 드려요. 현재 그 우선 협상 대상자는 따로 뭐 바뀔 염려가 없고. 바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네. 지금까지 제3사 공고를 거쳐서 맞습니다.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도급 업체 그리고 지역 업체 참여는 네. 그 부분은 지금 점수로 계산했을 때는 현재 삼척 지역에서 같이 참여하는 그 공동 도급 업체로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네, 그 못했어요. 회사 그 재무 상태나 아니면 그 건설 능력이라 이런 거에서 다 이제 조금 좀 떨어져서 지금 원주 업체하고 춘천 업체하고 이제 두 업체가 지금 공동 업체로는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 시작해서 구간 이제 나눠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은데 협상 시에 그 구간에 대해서는 삼척 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상 때 우리가 최대한 하겠습니다. 맞아요. 한 1,700억, 1,800억. 나중에 뭐 추가로 예산이 약 한 2,000억 사업인데 그게 한 20년 동안 저희들이
연도별로 계속해서 우리 시민의 세금 가지고 갚아줘야 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 사업비가 민자가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민자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매년 갚아줘야지만은 그 사업이 완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뜻에서 큰 사업인 만큼 우리 지역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 그 원도급에 그 참여를 못하지만은 하도급 될 때 또 재하도급은 안 되겠지만 불법으로 이런 부분을 잘 좀 챙겨 소장님께 말씀을 드려요. 참 어려운 사업이고 고민도 아마 될 것 같고 이게 한번 해놓으면은 이게 우리 관내 정말 공공하수 처리에 대해서는 빗물하고 오수하고 우수하고 완전 분리돼서 정말 냄새도 완전히 밀폐된 곳으로 냄새도 예방할 수 있고 또 포구시에도 지금은 현재는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합류돼 가지고 합쳐서 이렇게 내려가니까 용량도 많고 이렇게 가지고 여러 가지가 예산도 많이 들어가면서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실시 설계하실 때 꼼꼼하게 구석구석을 세밀하게 좀 잘 담아 주셔야.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관심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 소장 진영미입니다. 2026년 본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16억 5,552만 6천 원이 감액된 27억 2,177만 9천 원입니다. 사업 명세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90쪽입니다. 상단에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지원 사업비로 삼척 교육문화관 도서 구입 사업비로 5천만 원, 도계 원덕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 사업비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비로 3,19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정나동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비로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1쪽입니다. 중간에 평생학습관 운영 사업비로 일반 운영비로 1억 7,99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2쪽입니다. 상단에 평생학습관 시설비로 청사외부 창호 교체 공사 및 유리블록 철거 공사비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취득비로 강의실 냉난방기 구입비 2,700만 원, 대강당 의자 구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원덕 평생학습센터 운영비로 7,54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도계 평생학습센터 운영사업비로 9,25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평생학습문화 확산 및 정착사업비로 일반 운영비에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우수 평생학습기관 지원 사업비로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사업비로 평생교육기관 단체 특성화 사업비로 3천만 원,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일반 보존금으로 개강식 및 강사 사전 설명회 행사 실비 보상금과 평생학습관 강사 수당 및 여비로 1억 8,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읍면동 교육 운영비로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성인문예 교육 운영비로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여성 세로 일하기 센터 운영 사업비 성평등 가족부 인건비로 3,91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세일 여성 인턴 지원 사업비로 6,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직업교육 훈련 홍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5,03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직업교육 훈련 수강생 교통비와 강사료, 직업훈련 참여수당, 취업성공수당 등으로 7,30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경력 단절 여성 구직 활동 지원 업무 종사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업비로 3,0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경력 단절 여성 구직 활동 지원금으로 7,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평생학습센터 행정 운영 경비로 직업 상담원 운영 인건비로 3,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1페이지입니다. 취업 상담사 운영 인건비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평생학습센터 기본 운영 경비로 4,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님. 네, 소장님. 기적의 도서관 건립요. 페이지 990에서 991페이지. 기적의 도서관 추가 시공비 지금 4억 5천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고 감리비에 2억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고 또 국내 여비 300만 원에서 6억 5천 3백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기투자된 금액은요 어떻게 되고요? 이번 6억 5천 3백만 원 외에 또 투입될 사업비가 또 있습니까? 기투입될 사업비는 있습니다. 지금은 이거는 시설비, 건축하고 토목 시설비고요. 안에 내부 인테리어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사 추이를 봐가면서 반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에 제1회 추경에다 반영하려고 지금 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다. 시공사의 추가 공사비 요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공사 자금난으로 인해서. 네, 시공사가 자금난으로 인해서 지금 공사 일시 정지 상태이고요. 네네. 간접비를 요구를 해서 간접비 신청 들어간 거는 12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저희들이 용역을 해보다 보니까 한 4억 5천 정도. 너무 차이 나네. 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저희들은 4억 5천으로 제5회 이제 계약 변경할 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공사가 그걸 받아들여야지만 공사를 재개할 수 있잖아요. 예, 시공사에서 지금 계약 해시는 왔습니다. 계약 해시는 왔는데 그럼 계속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보증금 관련 이제 보증서를 지금 못 끊어준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은 체결 안 하고요. 계약은 할 의사가 있는 걸로 저희들은 이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준공 시점이 올해 상반기에서 올해 연말 또 내년 상반기, 내년 연말 이렇게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네. 물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 경우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지만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공사와 이제 계약이 유지 상태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요. 네, 아직 계약 체결은 계약 체결은 안 했지만 네. 자기네가 이제 그걸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계속 할 의지는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지금 이제 계약사에서 기업 회생 이제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진 상태에서 지금 채권 신고 같은 절차가 지금 회생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약을 이행할 건지 계약을 해지할 건지 최고 선택하는 공문을 시행사에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 발송도 해놓고 회생법원에다가도 저희들 지금 공사 진행 상황이라든가
이 현 상황에 대해서 해생법원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지금 발송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기저귀 도서관 몇 년째 사업이에요 지금? 2018년부터 했죠. 공사 착공한 거는 2020년부터 아니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했는 예. 사업을 네, 보면 맞습니다. 2018년부터 해서 네. 현재 8년째거든요. 그래서 이 기저귀 도서관은 이제 사업비나 책임 공박을 넘어선 지 오래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미 수백억이 투입된 상황에서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언제 문을 여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명확한 준공 시점에 대해서 이제 계속 바뀌다 보니까 지금의 문제는 돈이 아니라 이렇게 끝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추가 사업비도 이제 또 앞으로 또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이제 산을 깎고 안발이 나오고 주차장이라든가 엘리베이터 설치 과정에서 토지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담당 팀장님도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발빠르게 움직여 주셨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게 기저귀 도서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무리하자는 취지의 판단으로 수차례 사업 증액도 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이유나 어떤 그 사정이 아니라 결과로 답해할 시점이 왔다. 그래서 삼척시가 책임지고 언제까지 시민들에게 기저귀 도서관을 개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해를 하지만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삼척의 기저귀 도서관이 이제 총 사업비가 업무 보고 시에는 225억 3,9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업무 추진 보고 시에는 227억 8,900만 원이고, 또 이회 추경 때는 총 사업비가 208억 698만 4천 원으로 또 나와 있더라고요. 또 2020년 본 예상 총 사업비가 214억 5,308만 4천 원으로 돼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저희들이 네. 이 사업을 하면서 신축 기저귀 도서관은 건축 사업비, 건축하고 토목 사업비를 따로 하고 엘리베이터 사업비를 따로 하고 이렇게 따로 하다 보니까 지금 자료 내는 거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매년 반복되게 이제 계속 이제 질의를 하고 이제 이랬지만 이 사업이 하루속히 좀 사업 추진의 속도를 내야 되는데 또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빨리 끝내라 이런 말씀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이제 이 사업의 기저귀 도서관은 또 주민의 기대가 큰 사업 아닙니까? 어떤 내부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 그 시공사의 어떤 그 사람들의 판단만 기다리지 말고 좀 적극적인 공격적인 그런 자세로 이 사업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좋겠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말씀해 주세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제 계약 이행을 할 것인지 해지를 할 것인지 이제 네. 선택하는 최고 공문은 이제 발송을 했고요. 저희들이 더불어서 이 최고 공문만 보내가지고선 좀 약한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해생법원에다가도 저희 이제 기저귀 도서관 현 상황과 공사 추진 현황까지 해서 이제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발송하고 지금 시행사에다가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공사 이제 계약을 해서 재착공을 하라고 동료 공문을 계속 추가적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소장님이나 또 우리 팀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빨리 준공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시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꾸만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자꾸만 발생하다 보니까 계속 사업이 딜레이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사업 하나로 8년째 끝나는 거는 아마 어디에 내놔도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업이 하여튼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시공사의 어떤 판단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빨리 할 것인지 사업 추진에 좀 속도를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분
질의하실까 하고 제가 예, 추가 예. 질의하든가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게 지금 준비를 해왔는데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